네, 안녕하세요. 뻐꾸나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이고요. 2022년 육군 군무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 끝나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험생들께서 알려주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 빠꾸난 멘티가 면접 보고 난 후기 등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내용이다 보니 사실과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필요한 내용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일자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면접 증렬은 방사선, 의공, 재활치료, 치무, 행정, 유도무기, 통신, 네, 전자, 전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행정 직렬에 많이 면접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나머지는 좀 소수 직렬이고요. 네, 그리고 좀 미달 직렬도 있기 때문에 정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단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편, 2편 영상에서도 만들었는데 지금 질문 개수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짧게 대답을 하시는 건데 충분하게 예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답변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리 질문,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까지 예상을 하셔서 답변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 답변을 했을 때 좀 어려운 꼬리 질문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을 좀 줄여서 답변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무원의 덕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렴입니다. 그러면 청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세요? 이렇게 사안과 연결된 네, 꼬리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답변하실 때 꼬리 질문까지 예상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경험, 예시 등을 꼭 활용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단답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했던 거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기출문제 꼭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제발이라고 썼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네, 기출문제에서 95%, 99%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께서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하고 새로운 거를 준비한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출문제 꼭 보고 가십시오. 내일 있을 군수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재작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험생께서 노쇼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커트라인인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라고 높든 커트라인이든 높든 낮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필기까지 잘 봤는데 면접까지 잘 봐요. 그럼 좋은데 발령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면접을 망치면 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서류, 제출, 미흡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면접 상황입니다. 육군 면접은 인재선발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차장 여유 있습니다. 차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30분 전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은 8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15분, 20분.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 다 대기 번호가 있기 때문에 15분, 20분까지는 안 됩니다. 아마 그 면접관들도 10분 이내 규정으로 아마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 대부분 정장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면접관과의 거리는 2에서 3m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께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답변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 질문입니다. 1편, 2편, 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질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는 오늘의 조금 새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공 질문도 있고요. 네, 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1번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이스 브레이킹 지금 계속 물어보시다고 하거든요. 밥 먹고 왔냐, 누구하고 왔냐, 어디서 왔냐. 네, 이런 게 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네, 이거 준비하세요. 네, 지원 동기만 물어보면 면접관, 자기소개만 물어보면 면접관,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인성, 상황, 네, 전공 질문한 면접관 있습니다. 오늘도, 네, 제 멘티 중에서도 이거 안 물어본 면접관들도 있었어요. 행정에서. 바로 이제 상황, 공통, 인성,
질문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께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 동기 이거 안 물어보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분도 그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월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뒤에 답변 멈춰집니다. 꼭 이 부분은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 경험 있는지 나왔습니다. 본인의 장단점, 그리고 타인이 바라본 나의 장단점,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단점 같은 단점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개발 경험이 있는지, 없어도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좋은 거는 다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박봉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네.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직적인 마음, 공직적인 자세를 좀 더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골 질문이죠. 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점, 뭐 공무원과 사기업의 차이점, 공직과 사기업의 차이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군무원 준비한 사람들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차이점, 우선 가장 큰 거는 대상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이 일해야 될 대상이 다른 거고요. 사기업은 이제 경영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이 사기업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네, 국방개혁, 국방혁신 다 나와 있는 거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방개혁으로 군무원 증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군무원 면접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기억에 남는 책, 영화. 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인데 제발 어떤 책이고 어떤 책에서 어떤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감동을 받았고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근무하겠다 기승전결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 관련 기사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사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게 또 있었지만 네, 이거 본 기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슈화된 지금 국방 관련 기사는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산업체가 지금 저희가 수출이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시면 좀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와의 갈등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이 어린 상사 있습니다. 네. 나이 어린 상사하고도 이렇게 상사도 있고요. 네, 동료와의 또 갈등이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논리적인 근거를 펼쳐가지고 면접관님을 설득만 시키면 됩니다. 네. 네, 동시에 어떤 업무를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 업무, 민원인, 상사, 이렇게 세 개의 업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 문제이에요. 근데 이거는 답보다도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라는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하겠다. 민원인이 최선이다. 네. 그리고 본인 업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제가 공직 생활이라든지 면접 경험을 통해서라는 우선 대화를 먼저 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의 업무가 중요한지, 민원이 중요한지, 상사의 업무 지시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업, 부서 간, 부처 간, 그리고 업무, 기관별, 네, 협업, 대화. 이거 지금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생님께서 또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의 논리적인 지시, 부당 지시 이런 거를 펼쳐가지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학의 질문이거든요. 행정학의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행정학보다도 이건 공통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문 용어 쓰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리더십의 생각, 추구한 방향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발휘했던 경험,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본인이 어떤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뭐 학생회장을 했고, 뭐 동아리 활동을 했고, 알바를 했고, 뭐 아니면 경력직 같은 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이런 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근무하겠다면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
국방 혁신으로 군무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무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지금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것보다 더 좋은 거, 앞으로의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 군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격오지급은 가능한지, 네, 격오지급은 가능하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타 부서 간 갈등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갈등 경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도 예시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처 간, 부서 간, 그리고 기관별, 협업, 대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내 근무 중에서 힘들었던 경험, 이것도 극복 어떻게 했는지 똑같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왔고, 어떠한 성공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무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 마지막 한마디, 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추가된 질문입니다. 성추행을 목격을 했습니다. 동료든 상가든, 네, 어떻게 할 건지. 성추행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자비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성추행인지 아닌지 본인이 목격을 했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레짐작해갖고, 저 성추행이라서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도 본인이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국방에서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해봤는지,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다고 하시고요. 군인의 동목, 네,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기출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기출된 내용이고요. 공무원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러한 덕목이 필요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합격한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아까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떤 좋은 업무를 했든, 제가 행정에서 복지 업무를 했든, 네, 아니면 제가 나중에 군단에서 어떤 급양이라든지 군지사라든지, 네, 이런 교육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혁신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게,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상사가 부정행위를 목격한다면 똑같습니다. 성추행하고 똑같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극단적인 것보다도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내 업무, 상사 지시, 협업 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어저께도 나왔지만, 네,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경험이 적다라고 하면 상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제 판단이 안 됩니다. 상급자께서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이건 행정적인 거고요. 법률적 행정, 준법률적 행정, GMP, GDP, 스태그플레이션, 강제집행, 대집행. 이거 지금 오늘 행정 7급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다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네, 징계 종류, 갈등 경우, 이거 다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 다 기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약해서 기출 문제 꼭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 변동사항 없습니다. 네, 안답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꼬리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시고, 네, 경험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 꼭 보고 가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일도 안 오시는 면접생들 있을 겁니다. 커트라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